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야구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불꽃야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프로 무대로 향하는 지름길인지 아니면 단순히 화려한 쇼케이스에 불과한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불꽃야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국 방송을 통해 중계되며 수많은 시선이 쏠렸고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아마추어 대회가 아닌 또 하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무대를 거치면 프로 무대로 향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조명을 받을 뿐 본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흥미거리를 넘어 한국 야구의 구조와 철학을 흔드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프로 지망생들에게 불꽃야구는 기회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정규리그에서 이름을 알리기 어려운 선수들에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무대이자 자신의 멘탈과 기술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러나 반대로 냉정한 평론가들은 이를 착시라 부릅니다. 편집된 장면, 자극적인 하이라이트가 선수의 진짜 실력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무대가 실제 성과, 실제 지표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감독과 스카우터들의 시선도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불꽃야구가 선수의 압박 상황 대응력을 보여주는 좋은 장치라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정규 시즌 성적이야말로 진짜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불꽃 출신 선수들이 프로 지명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대비 단축되었는지, 지명률이 확연히 높았는지,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품질이 전후로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불꽃야구가 단순히 예능적인 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측정 가능한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동과 서사로는 부족합니다. 숫자와 구조, 그리고 반복 가능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불꽃야구는 프로 진입가속 장치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경계선, 지름길과 쇼케이스 사이의 미묘한 선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근 감독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야구의 전설적 지도자인 그는 이 무대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으며 실제로 선수들의 성장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끼쳤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리그 성적과 불꽃 무대에서의 압박 내성,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답을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 나갈 것입니다. 불꽃야구를 지름길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화려한 쇼케이스에 불과할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름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방송에 나와 이름이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프로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지명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는지, 그리고 선수들의 압박 상황 대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는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스카우터들의 시선은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단순한 성적만을 중시하는 스카우터는 불꽃야구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스카우터들은 불꽃 무대가 보여주는 압박 속 의사결정을 중요한 보조지표로 봅니다. 예컨대 득점권에서의 초구 선택, 실책 이후의 회복력, 스트라이크 카운트 이후의 대응 같은 상황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와 관중,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만 드러나는 심리적 디테일로 불꽃야구가 제공하는 독특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김성근 감독의 존재입니다. 그는 한국 야구에서 전설로 불리는 지도자이며 선수 육성 방식에 있어 강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꽃야구에서 그의 코칭과 피드백은 단순히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선수들의 루틴과 접근 방식을 바꿔놓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타석에 들어서기 전 호흡법, 수비 시의 푸트워크, 투수의 카운트별 피치 전략 같은 세세한 부분이 그의 지도로 정교화됩니다. 이런 과정은 선수들에게 정규 아마추어 리그에서 경험하기 힘든 고밀도의 학습 효과를 제공하죠. 스카우터들이 불꽃 출신 선수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방송의 화려함이 아니라
김성근 감독이라는 상징적 스탬프를 함께 보게 됩니다. 김성근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신뢰 지표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계약을 보장할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나 브랜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불꽃 야구는 흥미로운 자산을 남깁니다.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모든 선택이 영상과 수치로 남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아닌 상황별 로그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선수의 멘탈, 대응 패턴, 회복 탄력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터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판단의 신뢰도를 보완하는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꽃 무대에서 빛났던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이라이트와 실전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불꽃 야구가 진짜 지름길인지 아닌지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메워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에서의 극적인 순간과 실제 경기에서의 긴 호흡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불꽃 야구가 제공하는 압박 환경의 경험이 실제 프로 무대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부터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불꽃 야구의 영향력을 논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 선수의 사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넓게 KBO 스카우터들이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선수를 평가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스카우터가 구속, 타율, 수비 실책 같은 단순한 수치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 작동합니다. KBO 스카우터의 의사결정은 6개의 게이트를 통과하는 트리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는 형식적 자격 조건입니다. 선수의 연령, 드래프트 참여 여부, 리그 등록 이력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아무리 불꽃 야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더라도 이 자격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프로 입단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는 기초 툴입니다. 투수라면 직구 구속과 회전수, 타자라면 스윙 스피드와 컨택 능력, 수비수라면 수비 범위와 송구 정확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불꽃 야구의 무대와 상관없이 선수 본연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게이트부터 불꽃 야구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바로 고압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품질입니다. 득점권에서 초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스트라이크 카운트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는가, 실책을 저지른 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이 모든 장면이 불꽃 야구의 카메라와 데이터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정규 리그만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이 정보는 스카우터에게 중요한 보조지표가 됩니다. 네 번째 게이트는 멘탈과 루틴입니다. 경기 전 준비 과정, 루틴의 일관성, 실패에 대한 대처 방식은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특히 이 영역에서 선수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침 기상시간부터 회복 루틴, 수면 관리까지 세밀하게 개입하며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닌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선수로 재구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섯 번째 게이트는 브랜딩과 시장성입니다. 불꽃 출신 선수는 SNS 팬덤과 구단 마케팅 자산 측면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방송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선수는 계약 이후에도 구단의 리스크 완충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실력뿐 아니라 보여지는 힘까지 고려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게이트는 네트워크와 평판입니다. 코치진, 동료 선수들의 평가와 비공식적인 추천은 데이터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제로 스카우팅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꽃 야구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확장시키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6개의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선수가 프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불꽃 야구는 이 중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게이트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카우터가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신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이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단순한 수치일까요? 아니면 압박 속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디테일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 야구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꽃 야구가 단순한 오디션 무대가 아니라 진짜 성장의 장치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가속 엔진입니다. 불꽃 무대는 선수들에게 단순한 경기 경험이 아니라 6가지 가속 장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장치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선수의 프로 진입을 앞당기고 또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고압 환경 내성입니다. 불꽃 야구는 전국 중계와 가득 찬 관중석, 득점권 상황 같은 고압 조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런 경험은 선수들이 1군 데뷔 무대에서 떨림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불꽃 출신 선수 중 일부는 정규 시즌 데뷔전에서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레전드 코칭의 압축 전수입니다.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전문가 코치진이 짧은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루틴, 수비 푸트워크, 타석 접근법을 정제된 피드백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퓨처스리그나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고밀도의 학습 환경입니다. 선수들은 단기간에 프로식 사고방식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김성근 감독의 스탬프, 일종의 신뢰 신호입니다. 김성근의 지도 아래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스카우터에게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지표지만 불꽃 출신 선수는 일정 수준의 압력과 훈련을 견뎌낸 예비 인증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엔진은 브랜딩 시너지입니다. 불꽃 무대는 선수 개인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고 팬덤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는 구단 입장에서 마케팅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동시에 선수 개인에게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되며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는 힘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엔진은 데이터 품질 향상입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닌 모든 상황을 기록한 영상과 데이터 로그를 남깁니다. 이 자료는 스카우터가 효율적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화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엔진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코치와 동료들의 평판, 현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줍니다. 불꽃 무대에서 형성된 신뢰와 연결은 선수의 미래를 열어주는 또 하나의 숨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6가지 엔진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툴이 부족하거나 부상 위험이 크다면 아무리 무대를 빛내더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불꽃 야구는 실력을 대신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실력을 보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6가지 엔진 중 어떤 요소가 가장 직접적으로 프로 진입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성근 감독의 스탬프일까요? 아니면 압박 환경 내성일까요? 그 답은 결국 여러분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불꽃 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방출입니다. 야구에서 방출이라는 단어는 대개 실패, 좌절, 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불꽃 야구에서의 방출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출이 곧 졸업을 뜻하며 새로운 출발의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추가 방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곧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쇼가 아니라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이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실제 스카우팅 플랫폼임을 보여줍니다. 시즌 중에도 불꽃 무대를 살펴보며 필요할 때 즉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야구 생태계 속에서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방출의 또 다른 의미는 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누군가 방출되어 프로로 나가면 그 자리는 새로운 선수가 채워집니다. 이 과정은 내부 경쟁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서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합니다. 팀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유지되고 팬들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으며 제작진에게도 신선한 콘텐츠가 공급됩니다. 프로구단 입장에서도 불꽃 출신 선수의 영입은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카메라와 데이터로 모든 플레이가 기록된 만큼 계약 이후의 깜짝 리스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히 재능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멘탈, 루틴, 압박 환경 내성까지 확인된 선수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방출을 졸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1군 무대에서 일정 기간 이상 활약해야 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정식 지명 이후 1군에서 30일 이상 출장한 선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진정한 졸업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꽃 야구는 방출된 선수들을 위한 졸업식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의 퇴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서사를 완결짓고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순간을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대의 방출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출발,
또 다른 도전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출과 졸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의 커리어와 팬덤의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졸업 문화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꽃야구 출신 선수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다양합니다. 어떤 선수는 프로 무대에 오르자마자 빠르게 자리 잡으며 성공 사례로 기록됩니다. 반면 어떤 선수는 계약 직후 사라지듯이 조용히 무대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즉시 전력감으로 안착하는 스프린터형 선수입니다. 이들은 이미 기본 툴이 탄탄하고 불꽃 무대에서 보여준 멘탈과 결정력이 그대로 프로 무대에서도 통합니다. 스카우터들은 이런 유형을 가장 환영하며 실제로 빠른 성장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바운서형 선수입니다. 초기에는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루틴과 훈련을 통해 점차 완성도를 높입니다. 코칭 스태프가 장기 프로젝트로 육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노출은 많았지만 성장의 한계가 뚜렷한 플래토형 선수입니다. 방송에서는 화려했지만 실제 트래킹 데이터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포지션이나 역할 매칭이 잘못된 미스캐스트형 선수입니다.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현재 팀 구조와 맞지 않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례죠. 이들은 환경을 바꾸면 다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상이나 멘탈 이슈로 불안정한 리스크형 선수입니다. 불꽃 무대에서는 빛났지만 장기적인 내구성 문제로 커리어가 흔들리는 유형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은 스카우터와 코치들에게 각기 다른 전략을 요구합니다. 스프린터는 빠르게 활용하고 바운서는 장기 육성 플랜을 세우며 플래토형은 냉정하게 한계를 평가해야 합니다. 미스캐스트는 포지션 전환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고 리스크형은 관리와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입니다. 결국 불꽃야구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무대가 가속 장치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시 효과였을까요? 서사는 감동을 만들지만 데이터를 통해서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남긴 기록과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이 무대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야구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불꽃야구를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쇼케이스라고 보십니까? 만약 지름길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근거가 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정의와 판단이 바로 한국 야구 콘텐츠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불꽃야구, 그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